자, 오늘은요 챕터 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챕터 2는 세 번째 이야기까지 있어요. 베트남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베트남은 크게 북부하고 남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부도 있고 뭐 밑에 지방들도 있는데, 환경적,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크게 날씨를 먼저 보자면 베트남 북부 자체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더울 때는 또 덥고 합니다. 근데 이 더운 바람 자체가 건조하면서 더운 게 아니라 습하게 더운 거. 호주 아시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주의 멜버른에 있었을 때 느꼈는데, 거기는 약간 건조하게 더워요. 그래서 더운 날 열선풍기가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베트남이 더운 건 찝찝하게 덥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찝찝하게 덥고, 그리고 뭐 그건 호치민도 똑같아요. 더운 건 똑같이 덥습니다. 근데 겨울이라는 게 있는 나라입니다, 하노이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사계절이 있는 거와 사계절이 없는 거, 그리고 계절이 한 개와 두 개인 거는 되게 차이가 큰데, 일단은 겨울이라는 계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개미야 배짱이 아시죠? 그것처럼 내가 여름에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조금 더 겨울에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뭐 하노이 분들, 그러니까 북부 지방 사람들을 뭐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겪어봤을 때 북부 지방 사람하고 남부지방 사람하고 비즈니스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북부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인내심이 좀 강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밑에 지방에 있는 베트남 분들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오래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차예요. 개인 차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하노이에서도 일해보고 호치민에서도 일을 해봤을 때,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북부 쪽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근데 그런 반면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강하고 성실하고는 잘 못 느껴봤고요. 솔직히 좀 개방적입니다. 북부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요. 이게 계절이 계속 더우니까 여자고 남자고 시원한 옷을 많이 입으려고 하고, 물론 햇빛을 가리려고 긴팔을 주로 입긴 해요, 해가 떠 있을 때. 근데 밤에는 대부분 다 짧은 반바지에 짧은 나시티를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고, 남자들도 그렇고 예전에만 해도 베트남 남자들은 윗옷을 탈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에서도. 지금 북부와 남부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남부 쪽에 호치민이 경제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도시인 남부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타벅스 혹은 뭐 맥도날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있죠, 외식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부에 먼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북부에는 좀 나중에 들어가는 편이고. 근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볼보 아시죠? 볼보가 북부에 처음에 생깁니다, 하노이 쪽에. 프랜차이즈나 자동차 대리점이나 뭔가 이 업종에 따라서 어느 곳에 먼저 생기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하노이에 먼저 생길 수도 있고, 남부 뭐 호치민 쪽에 먼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업종의 특성상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북부와 남부의 차이 중에서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끊고 맺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북부 사람들이 좀 끊고 맺는 게 좀 확실한 편이고요, 남부 사람들보다. 남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쓰는 거, 소비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는 소비에 관대합니다. 소비에 관대하고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에요. 뭔가 데이트를 하거나 뭘 하실 때 크게 막 돈 아끼지 않고 잘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또 벌면 되지. 좀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바나나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돈 안 벌면 저거 따먹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근데 하노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하노이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좀 아껴 쓸 줄 알고 저금도 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들만의 문화예요. 한국에서도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뭐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 어렸을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도덕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데, 이 베트남은 그런 걸 가르치질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미안해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있듯이 뭔가 의미는 같지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미안해 라는 말이 실로이라는 말이에요, 실로이. 근데 실로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하고 그냥 실로이 말고 영어로 쏘리 이래버려요. 영어로 쏘리? 영어로 쏘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실로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지내보니까 여기 책에도 써놨지만 쏘리라고 얘기한 거를 너희 나라 말로 실로이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베트남 말을 하는데 굳이 영어로 할 필요 없다. 실로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실로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쏘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느낌이 다르구나. 그래서 한 번은 실로이라고 딱 얘기를 하라 그래갖고 결국에 그 친구가 했는데, 그때 그런 다음에 그 친구 그만뒀어요. 쏘리라고 그냥 했으면은 안 그만뒀을 텐데 실로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만둔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실로이라고까지 자기네 나라 말까지 그렇게 강요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했었고, 일단 굉장히 그만큼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나라 자체가 내가 전쟁을 해서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용납을 못해요, 스스로.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이걸로 벌고 하루 먹고 하루 살아도 돼라는 그런 느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급여를 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왜 한국은 급여를 더 많이 주면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원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300만원 준다, 다른 회사에서,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200만 동에서 300만 동이 올라갔어요. 그럼 급여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급여에 같은 일인데 200만 동에서 300만 동이면은 가요. 같은 일이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200만 동보다 300만 동짜리가 조금이라도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안 가요. 그냥 자기는 200만 동 벌고 말겠다는 식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동산 직원을 뽑는데 타 부동산에서 뭐 한 200만 동 받고 일하던 친구가 딱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회사로 와서 일할래? 300만 동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 일 플러스 이메일로 뭐 영업을 더 해야 된다, 혹은 뭐 전화로 영업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급여를 더 이상 그거보다 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그 200만 동과 300만 동의 그 일의 그 갭이 그렇게 많은 일을 더 시키고 그런 건 아닌데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제 주변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 뭐 커피숍.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키는 일만 잘해도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시키는 일만 했을 때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 커피를 만들고 손님이 커피를 다 먹고 나가면 커피 컵을 치우고 그 컵을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그 컵을 다시 말리고 그 중에 다시 손님이 오면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이게 동시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인건비가 싼 것도 싼 거지만 그 일을 한 번에 한국은 그게 솔직히 김치찌개 끓이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이분들을 이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종업원을 구하든 뭔가 비즈니스를 하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배우신 분들, 대학도 잘 나오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좀 달라요. 근데 오히려 아직은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빈부격차가 크고, 아직은 교육열 자체가 지금 높아지는 것 뿐이지 기존까지는 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간다든지, 뭐 아니면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 뭐 회사나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이걸 직원한테 시켜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또 통솔하면 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본인이 베트남 말이 안 되고 일을 오더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본인이 다 해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가 할게 이러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계속 시켜보셔야 되고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뭐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이렇게 계속 막 그러면서 하면 오래 못 버텨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독여도 주고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긴 조금 더 심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직원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 그랬을 때 알겠다고 했을 때 아는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은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얘기한 거 이해했으면 다시 네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분명히 듣고 100% 이해를 했는지 하고 넘어가신 게 좋아요. 이거를 그냥 알겠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그랬냐던 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얘기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짚고 넘어가신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통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뱉은 말이 돼도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그랬을 때 알겠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뭔지 다시 얘기해봐라 너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맞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안 맞으면 또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뭐 베트남 사람처럼 뭐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원어민이어도 똑같아. 그거는 베트남 말이 100% 통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베트남 친구들 중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도 본인들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 베트남 직원한테 오더를 하는 것도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두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오늘은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다 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살았고 여기서 살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으실 거예요. 한 번은 보시면. 근데 이 부분을 본인이 다 겪어보셔야 돼요. 겪어보셔야지만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제 말만 듣고 그냥 이 친구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메모해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좀 느끼시면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직원들 관리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새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도 가능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